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로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 우리 비문학 넌픽션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아주 쉽게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러 갈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스마트폰즈가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또 이렇게 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와 동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넌픽션 비문학 책을 다룰 때는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 그림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는 이 코너는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넌픽션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Tips for Students, 우리 영어 학습 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제목, 주제를 써보며 큰 그림을 그려보자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글이라는 것이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핵심, 요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글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러면 이 상대방, 이 글을 통해서 작가 혹은 글 쓰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면은 그 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나 요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꼭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문학 넌픽션 같은 경우는 한 단락, 한 문단을 읽고 나면은 그 문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우리말로 영어로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어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영어로 써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방금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말로 짤막하게 써보는 연습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어 글 혹은 그걸 넘어서서 글을 읽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요점을 찾아내는 그 능력을 키워주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을 바로 읽기 전에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martphones by Tammy Gagné. Chapter 1. What are smartphones? Smartphones do a lot more than make calls. They take photos. They use the internet. They send emails and text messages. People used to use different machines to do those things. But now, smartphones do the jobs of phones, cameras, computers, and more. The first smartphone was released in 1994. Chapter 2. How smartphones work. Smartphones use cell networks to send text, photos, or videos. The networks have towers that send data between phones. Parts of a smartphone: camera, speaker, battery charging, wireless internet signal, touchscreen, apps.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첫 번째 넌픽션 비문학 책입니다. 오늘은 Smartphones.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Chapter 1. What are smartphones? 스마트폰이 뭐죠?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이 다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artphones do a lot more than make calls. 스마트폰은 do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a lot more than make calls. make calls라고 하면 전화하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안 받고 이렇게 받는다고 하던데요. 저는 이렇게 받거든요. 네, 전화를 하는 것보다 a lot more than.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고 a lot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많은이 아니라 훨씬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more이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 앞에 a lot이 쓰이면은 많은이 아니라 훨씬. 자, 이 비교급 강조라고 하죠. 제가 일부러 여기에 자막으로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 강의에서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복습을 위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외우는 방법 그때 가르쳐 드렸었죠. FAMES, FAMES라고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5개가 있습니다. FAMES 할 때 F는 far, A, a lot, mess 할 때 M, much, 그 다음에 S 할 때 맞죠? ES잖아요. 그러면 E는 뭐죠? even. 그 다음에
still 이렇게 총 5개가 있었습니다. 이 5개가 비교급 앞에 오면은 훨씬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They take photos. 스마트폰은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인터넷 서핑도 가능하고요. 인터넷도 사용하고요. They send emails. 이메일도 보내고요. And text messages. 메시지 하면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텍스트 하면은 보내다. 문자를 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People used to use different machines to do those things. 사람들은 used to는 무슨 의미냐 하면 뭐뭐 하곤 하다 라는 의미예요. 과거에 이렇게 뭔가를 하곤 했다. 한 번씩 이렇게 뭔가를 하곤 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used to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용하곤 했습니다. 다른 machine, 이거 읽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achine 아니고요. machine 아니고요. machine 아니고요. machine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는 바로 기계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기계들, 카메라일 수도 있고요. 랩탑, 여기 보이는 이런 노트북 컴퓨터일 수도 있고, 휴대전화일 수도 있고요. 모든 기계들이 다 machine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사용하곤 했습니다. 다른 기계들을 사용하곤 했어요. To do those things. 이런 위에 있는 다른 것들, 이런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른 기계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를 사용했고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카메라를 사용했고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했고 이렇게 다른 기계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But now,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엄청 편하잖아요. Smartphones do the jobs of phones, cameras, computers and more.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은 합니다. Do the jobs, 기능들을 합니다.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의 일을 하냐 하면 전화기 일도 하고 카메라 일도 하고 컴퓨터의 기능도 수행을 하고 and more, 더 많은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The first smartphone was released in 1994. 최초의 스마트폰은 release 하면은 방출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최초의 스마트폰이 방출되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출시하다. 공개하다라는 건데 스마트폰이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was released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수동태로 썼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스마트폰은 출시가 되었고 혹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1994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는데요. 우리 글을 읽고 오늘의 Tips for Students에 나왔었죠. 주제 혹은 제목을 항상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쓸 수 있는 학생은 영어로 써도 좋고요. 혹은 우리말로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방금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간단하게 요약만 해보면 됩니다. 혹은 한 문장 혹은 한 구절로 줄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폰의 기능, 맞죠? 기능이 있었잖아요.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스마트폰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 앞에 제목이 있었지만 만약에 없더라도 스마트폰이 무엇인가? 포괄적인 그런 내용, 혹은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들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가 나열이 많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기능들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습관 길러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또 Chapter 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What are smartphones? Smartphones do a lot more than make calls. They take photos. They use the internet. They send emails and text messages. People used to use different machines to do those things. But now, smartphones do the jobs of phones, cameras, computers, and more. The first smartphone was released in 1994. Chapter 2. How smartphones work. 어떻게 스마트폰이 작동하는지,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artphones use cell networks. 이게 뭐죠? 스마트폰들은 사용한답니다. 무엇을 사용하냐면 cell networks. 이런 non-fiction이나 비문학들은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지? 내가 아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cell이라고 하면 원래의 의미는 바로 세포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세포인 거죠. 우리 몸에 전부 다 이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스마트폰은 cell network, 이런 세포
같은 네트워크, 이렇게 망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자, 저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세포 같은 지금 정육면체나 이런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 동네,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 중심에는 이 전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 전파의 송수신기가 마을의 중심에 있고요. 그 전파가 도달하는 그 구역을 쭉 그려보니까 이런 정육각형이나 혹은 어떤 이런 경계선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전파가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구역을 벗어나서 또 다른 전파 송수신기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역이 연결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런 칸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이렇게 약간 중복되겠죠. 이렇게 해서 칸 쭉쭉쭉쭉 만들어 놓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무선 통신망, 어디서 어딘가로 문자나 전화를 하든가 뭔가를 보내더라도 모두 다 이렇게 도달이 할 수 있도록 그 전파의 송수신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선 통신망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들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합니다. To send text, photos or videos.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냐면 텍스트 문자나 포토 사진이나 videos 동영상을 보내기 위해서 The networks have towers. 네트워크들은 이 무선 통신망, 통신망은 have towers. 전파 송수신기가 있습니다. That send data between phones. 이 휴대폰 사이에 정보를 전송하는 이런 타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와 그 뒤에 있는 동사, 이 수일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관계대명사와 동사의 수일치, 아주 간단한 예문들 제가 준비했으니 보기만 하면 이해가 쏙쏙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예문, There's a boy who has brown eyes.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관계대명사 who가 있죠. 이 who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a boy입니다. a boy는 한 명이죠. 남자아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has를 썼어요. 즉, 이 who는 뭐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냐 하면 앞에 있는 a boy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have가 아니라 has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I saw two girls. 두 명의 소녀를 봤습니다. Who were singing.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자, 그런데 이 who는 누구냐면 위에와 동일한 who이지만 두 번째 있는 이 who는 바로 앞에 있는 two girls. 두 명의 여자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was가 아니라 were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Fruit, which has been preserved in jars. preserve는 보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주어, 과일. 어떤 과일이냐면 jars, 유리병 안에 보존이 되어 있는 과일은 is called jarred fruit. 자,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which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앞에 있는 fruit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which가 fruit이니까 fruit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즉 바로 뒤에 보니까 s가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게 has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가리키고 이 선행사에 의해서 그 단어에 의해서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수가 결정이 된다. s가 붙는지 안 붙는지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추가로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장의 주어는 fruit입니다. 맞죠? 그런데 저기 있는 is, 이 문장에 있는 주어 바로 앞에 보니까 jars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jars 때문에 자칫 붙어 있으니까 jars are이지 않는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is의 주어는 바로 이 문장 제일 앞에 있는 fruit이라는 거. 그래서 is라는 거. 그러면 which부터 jars까지는 fruit을 수식하는 것이다. jars가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를 탁 쳐두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that 앞에 towers가 있죠. 그러니까 sends가 아니고 send가 되겠죠. 왜? 이 that이 가리키는 게 towers이니까요.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parts of a smartphone. 스마트폰의 구성품, 부품입니다. 자, 처음에 카메라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겠죠.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혹은 스피커, 여기에 또 스피커가 있죠. 그 다음에 wireless internet signal. wireless라고 하면은 이거입니다. 무선의. 자, 그런데 wire는 선을 의미하고요. less는 없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less가 붙는 어떤 단어 세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less를 붙이면은 뭐뭐가 없는 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hope라고 하면은 희망이잖아요. 근데
LESS가 붙어서 희망이 없는, 그래서 가망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eaningless. meaning이라고 하면 의미죠. 근데 LESS가 붙으니까 의미가 없는, 즉 무의미한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care 하면은 조심, 주의라는 것인데 careless라고 하면은 이런 조심이나 주의가 없는, 그래서 부주의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단어의 LESS는 이런 앞에 뭔가 붙으면 접두사, 뒤에 뭔가 붙으면은 전미사가 되겠죠. 이렇게 붙어서 어휘가 확장이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을 다 외울 수 없지만 일부 이런 것들을 외워두면은 참 좋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있었던 거 있죠. 이래서 무선 인터넷 신호가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신호가 있죠. 항상 모든 휴대폰에 보면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 battery charging. charge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전하다예요. 그런데 battery charging, 여기 보니까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는지 배터리 잔량 그게 남아 있잖아요.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고 그게 표시하는 그 신호가 있죠.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 이 터치 스크린이죠. 다 터치로 이루어지고요. apps라고 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안에 보면 뭔가를 실행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읽은 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 How Smartphones Work. Smartphones use cell networks to send text, photos, or videos. The networks have towers that send data between phones. Parts of a smartphone: camera, speaker, battery charging, wireless internet signal, touchscreen, apps. 자, 오늘 이렇게 비문학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생소한 어휘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어휘들을 한번 복습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Text. Text. Smartphones send emails and text messages. Machine. Machine. People used to use different machines to do different things. Release. Release. The first smartphone was released in 1994. Cell. Cell. Smartphones use cell networks to send text, photos, or videos. Wireless. Wireless. The wireless internet signal allows you to connect to the internet without using any cables. 우리 이런 창작, 픽션류는 뭐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이 쭉 쓰여진다든가 뭐 일기나 혹은 어떤 이야기나 창작 동화나 그런 것도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장이 뭐 이렇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넌픽션, 즉 이런 비문학 글은 한 단락마다 다루고 있는 그 주제를 한 문장 혹은 제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이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독자 혹은 학생들, 친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글이라는 게 의사소통 혹은 의사 전달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 사실은 뭐 시험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주제 찾고 제목 찾고 혹은 주제를 써보는 거. 그래서 평소에 어렵지 않습니다. 꼭 영어로 쓰지 않아도 되니까 글을 읽고 나서 주제를 간략하게 줄여보는 거 혹은 제목을 딱 써보는 거,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읽고 나서 이거 한번 써보자, 이 정도의 멘트면 충분하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비문학 넌픽션 책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또 비문학을 다루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어휘의 폭도 또 다르게 넓어지고요. 앞으로 당분간 꾸준하게 비문학 책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E 앱이나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